두 번째로 위생구 설치와 도시 공간의 재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료를 주창한 1920년대의 그런 그 위생실험의 어떤 전초 기지라고 할까, 그들의 이론을 실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위생구입니다. 근데 이 위생구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북경의 도시 관리는 어땠느냐? 이를테면 시정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경을 둘러싼 완평현과 대흥현이라고 하는 현에서 도시를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법이나 치안이나 도로가 그 중앙정부의 어떤 기관이랄지 지방정부의 기관이 나눠서 이렇게 관리를 한 것이죠.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와서부터 이제 뭐 안민공소라든지 뭐 시정공소라든지 이런 이제 조직들이 등장하면서 도시관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1901년도에 북경 거리를 보면은 지금 이게 비온 뒤의 모습인데 거의 뭐 바닥이 거의 뭐 물 웅덩이가 만들어져 있고 이 도로가 움푹 패여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혀 관리가 되지 않은 이런 상황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1913년에 이제 경찰국, 그리고 1914년에 경도 시정공소라고 하는 것이 시청의 전신입니다. 이런 이제 기관들이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으로 도시를 관리하는 거죠. 도시를 관리한다는 것은 도로나 뭐 수도, 하수도, 그다음에 뭐 세금 이런 것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관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날의 이제 시정부에 해당되는 것이 1928년에 바로 북평 특별시 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경은 이 명대부터 그 수도로서 중국의 수도로서 이제 기능을 하게 되는데 남경도 있죠. 남경이 수도가 되면 이제 북경은 북평으로 강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928년도는 바로 이제 남경 국민정부, 장제스의 남경 국민정부가 남경에 수도를 건립했기 때문에 북경은 북평으로 이름이 이제 변경되는 거죠. 그래서 1928년 북평 특별시 정부가 성립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공안국, 위생국, 사회국, 공무국, 재정국 이런 이제 분과가 생겨서 체계적으로 도시 관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00년대부터 이제 20년대까지는 주로 이제 상하수도라든지 철도 뭐 이런 것들을 건설하게 되고 또 우리가 뭐 동물원, 공원도 뭐 주변에서 쉽게 보는 시설이지만 이것도 사실은 근대 사회가 된 이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전기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1900년대부터 20년대까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북경협화의학원을 중심으로 한 위생 실험은 192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러한 위생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 북경의 가장 번화한 한 중심에 이 위생 실험구를 설치를 해서 위생 행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생행정 분야에서 핵심은 출생, 사망 관리, 전염병 관리, 환경위생, 위생교육 등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을 둘만 들라 하면은 바로 존 그랜트라고 하는 사람하고 황자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존 그랜트는 원래는 이제 선교사 의 아들인데 이 중국에서 그 아버지와 함께 이제 그 활동을 하다가 미국으로 다시 이제 귀국을 해서 의학 교육을 받고 특히 이제 예방의학을 중심으로 그 공부를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그런 뭐 자유주의적인 보험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활개를 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어떤 공중위생이랄지 이런 걸 하면은 보험회사들이 다 반대를 해요. 국가가 다 무료로 위생을 진작시켜주면 우리 보험회사는 뭘 먹고 살으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 예방의학 하는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제3세계 중국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존 그랜트는 북경협화의학원의 그 예방의학 교실의 주임 교수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황자방 역시도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이 보건대학원을 나와서 이 국가의료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모델을 구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의 핵심은 뭐냐면 각 도시마다 위생청을 두고 그 밑에 위생구 사무소를 두고 그 밑에 위생소를 둬서 이 전 국민이 이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조직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이제 구상을 이미 1927년, 28년 단계에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북평시 정부의 위생국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그런 생각만 갖고 있다가 본인 스스로가 위생국장이 되니까 자기의 그 이상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그런 기회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더 그 날개를 달고 적극적으로 위생 실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시에 북경성인데 북경성은 이 내육구 정중앙의 내육구가 바로 이제 자금성입니다. 자금성을 둘러싸고 있는 게 내성구고 내성구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팔기 기인들이 살고 있는 귀족들이 사는 곳이죠. 그리고 외성구 아래에 있는 외성구는 서민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28년까지는 이 성만이 북경시예요. 북평시입니다. 그리고 28년 이후부터는 이것을 둘러싼 교구가 다 북평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928년 이후는 인구가 확 늘겠죠. 근데 이제 이 위생 실험은 바로 이 자금성을 둘러싼 내성구의 귀족들이 살다가 이제 귀족들이 다 쫓겨나고 이제 고급 관료나 지식인들 내지는 전문직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내성구에 모여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외성구는 일반 서민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내성구를 중심으로 해서 위생구가 설치가 되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각종 위생 실험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1925년에 제1위생구 사무소가 설치됐고 33년에 제2위생구 사무소, 34년에 제3, 35년에 제4. 그래서 이 북평시 정부의 위생 실험은 결국 내성구에서밖에 이루지 못합니다. 외성구까지 가지도 못했고 교구까지도 사실 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위생 실험의 바탕에서 신중국 성립 이후로는 이제 이 북경 전역에 바로 인민정부 하에서 이 국가의료가 이제 실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1920년대, 30년대는 북평시 정부의 어떤 이런 청년 지식인들, 의사들이 사회주의적인 의료를 지향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전 국민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고 그런 위생 실험을 한 거죠. 그것이 결국 신중국의 건립으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확장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모델은 도시로만 한정된 게 아니고 중국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농촌이 훨씬 더 광범위한 곳이기 때문에 농촌으로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도 지속적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1920, 30년대 위생 실험의 핵심적인 장소는 바로 위생구 사무소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보건소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각 구마다 있는 보건소 개념인데 보건소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더 첨단의 어떤 설비와 인력과 이 재원을 갖춘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의료진이나 실습생 등 이런 활동하는 사람이 150여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도 150명씩 이렇게 있지 않잖아요. 그런 정도로 상당한 인력과 재원을 투자한 것이었다. 위생구 사무소가 설치되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업이 뭐냐? 바로 생명통계입니다. 생명통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출산과 사망에 관한 자료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그 지역에 몇 명이 태어나고 몇 명이 죽는지 여기에 대한 조사가 없이는 이 보건 지표를 작성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생 사망 통계가 필요한데 기존에 이 통계를 누가 냈느냐? 산파와 음양생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산파는 뭐 여러분 잘 아시죠? 경험에 의한. 그러니까 산파는 의학 교육을 받지 않고 출산을 해본 중년의 여성이 출산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의학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분만인 경우에는 사실은 큰 문제 없이 출산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이제 이상분만의 경우에는 대처를 못하고 아이와 산모가 다 이제 사망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음양생은 이제 상과 사망 이후에 장사를 지낸다든지 이 사망 의식을 주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음양생인데 음양생이 사망 원인에 대한 보고를 해야만 매장 허가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음양생도 사실은 사망과 관련된 엄청나게 많은 경험과 그런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의 음양생이 만들어지려면은 최소 40년 이상이 걸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의학적 지식은 없지만 이를테면은 묘자리는 어디다 써야 되고 이 사람은 이를테면 3일장을 해야 된다, 5일장을 해야 된다 그런 걸 정해주는 것도 다 이 음양생이에요. 그러니까 음양생이 사망과 관련돼서는 가장 권위적인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산파나 음양생이 의학교육을 받지 않은 그런 경험에 의존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정확성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게 문제죠. 그 다음에 국가건설 초기에 이런 역할을 대체했던 게 경찰입니다. 근데 경찰도 사실은 이런 위생교육이나 의학교육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확성이라든지 전문성에서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거는 이제 명대의 이제 조산사들의 그런 모습, 산파들의 모습에 관한 그림이고, 이거는 음양생이 지금 죽은 사람 옆에서 이 사람은 뭐일 몇 시에 무슨 질병으로 사망했음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음양생의 사망 원인이 거의 다 비슷해요. 되게 자연사 내지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왜냐면 콜레라로 사망 이렇게 하면은 경찰 와서 조사해야 되고 이게 상례가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뒷돈을 받고 그냥 자연사 급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전혀 이런 사망 원인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새롭게 도입한 그런 인물이 바로 통계조사원입니다. 통계조사원은 약식이지만 위생교육이나 의학교육을 받아서 사망 원인에 대한 그런 이제 진단을 하고 보고를 하는 그런 역할이죠. 지금 이제 이 노상에서 죽은 이 사람에 대한 이 사망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과도기적으로 근대국가 초기에 과도기적으로 등장한 그런 인물들이 바로 조산사와 통계조사원이다. 조산사는 근대적인 의학교육을 받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간호사 교육, 간호교육 내지는 조산과 관련된 교육을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단기 양성 과정을 받아서 조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기존의 산파와는 다른 훨씬 더 안정성, 전문성에서 이제 나아진 그런 모습들이죠. 통계조사원 역시도 사망조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이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조사원들, 이거는 이제 조산사 교육을 받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고, 이건 통계조사원들의 모습입니다. 통계조사원들이 거의 경찰 같은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이 집에 아이는 몇 명이냐, 이 아이가 죽은 그런 사례가 있느냐, 뭐 때문에 죽었느냐,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출산 사망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북경의 인구가 조사한 데는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통계조사원들이 활동하는 지역은 인구가 점차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이가 출산하거나 집에서 누가 죽거나 그러면 잘 보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죽었는지 누가 태어났는지 인구 변화가 불명하고 대개 인구가 줄어드는데 통계조사원이 활동을 하게 되면서 점차 인구가 늘어납니다. 아울러서 위생구 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인구에 대한 관리가 들어가죠. 인구 관리를 한다는 것은 정기 검진을 하고 산모에 대한 관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어떤 위생 관리라든지 의료 관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위생 수준이 향상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통계조사원이 활동하는 지역에서의 위생 수준은 상당히 발전하는 것이 바로 이제 위생구가 설치된 곳의 그런 양상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